만약에 넣게 되면 메뉴를 이미지로 네. 예, 이 GMB 메뉴를 네, 그러면은 뭐 네. 이렇게 알트 태그라고 하나? 그렇게 네. 해서 하는 거 그런 소스 수정 같은 건 어디서요? 이미지로 이 GMB 메뉴만큼은요, 보여지는 게 이미지라 하더라도, 이미지 태그를 직접 넣으시는 건 아니에요. 메뉴뿐만 아니라, 네. 만약에 이제 게시판 여러 개 생성을 했을 때, 네. 게시판에 만약에 그림이라든지 뭐 만약에 그게 들어가면, 네. 그걸 알트 태그로 해서. 그렇죠. 그런 거는 설정이 가능하시죠. 우선,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에 여기에 이미지의 속성을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고정된 이미지죠. 여기에 기타 속성의 대체 텍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ALT 태그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들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림 편집 클릭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버튼 넣기네요. 네, 이거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넣기에 이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입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을 등록할 때 있습니다. 글쓰기 하실 때 보통 이제 사진은 여기다가 첨부를 하시는데요. 여기에다가 기타 속성, 대체 텍스트를 다 따로따로 지정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메뉴만큼은 얘는 이미지 태그로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또 웹문서 최적화를 위해서 이 마크업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만 얘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얘를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li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id 값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id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 작업은 여러분들은 못 하실 거예요. 이거는 표준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되고요. 요거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일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뭐 CSS라는 거를 이제 넣으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건 어디다 넣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헤더 메타 JS 그쪽에다가 또는 시작 태그, 끝 태그 그쪽에다 그냥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작성해서. 그리고 배경을 넣게 되더라도 여기에 글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저 옆으로 밀어버리는 또 CSS를 넣으시면 완벽하게 이미지로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GMB를 네. 플래시나 이런 걸로 내야 되는데. 네. 예. 지금도 그래서 가능한 건가요? 물론 가능하죠. 이 GMB의 마크업 구조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GMB의 구조에 따라서 얘가 맞춰지거든요. 얘까지 다 플래시로 하실 게 아니라면 얘는 유지하실 거면 얘는 일단 보이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플래시를 넣으려면 모바일에서 그냥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플래시는. 그러면 네. 다른 이미 만들어진 것들 제가 봤더니 네. 그러니까 이미지 화면 메인 페이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몇 개씩 바뀌는 그런 거는 네. GIF에서 아니요. 이제 비주얼 배너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플러그인에 요게 그런 이제 요소인데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얘가 하나씩 전환이 되죠. 요 비주얼 배너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바꾸거나 새로운 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추가하시면 그게 이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개수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띄우시면 이제 속도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룹을 여러 개의 그룹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메인 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서브 페이지에다가도 다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인 페이지에 여러 개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 게시판에 네. 폼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미지하고 그 밑에 이제 간단한 그런 설명 같은 거 예. 할 때 예. 이 설명하는 그거를 바꿀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자, 지금 굉장히 이제
폼유 솔루션에 대한 개념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또 해볼 수 있는 질문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러리형 게시판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갤러리형 게시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지우고 좀 넓게 써볼게요. 가로 사이즈를 늘려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남은 픽셀이 340이고 660이어야 1000이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660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이제 행렬 컨텐츠를 이렇게 가지고 틀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갤러리형 게시판에 템플릿을 한번 갖다가 넣어볼게요. 이미지형일 수 있죠.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은 여기 제목이 나오는데 설명을 넣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실 것 같아요. 그럼 제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요 밑에다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C를 클릭을 하시고요. 줄 편집해서 줄을 하나 복사하세요. 그리고 다시 줄을 편집을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해서 내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내용은 1번이겠죠. 그리고 HTML 태그 안 됩니다. 여기서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글자 수를 줄여야 돼요. 내용이 다 나오면 화면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로 바꾸시고 글자 수 제한을 한 100바이트 정도로 하시면 한 두 줄 정도로 나올 겁니다. 내용. 요렇게 하시면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게시판 내가 이제 원하는 내용에다가 작성을 하셔야죠. 자, 그런데 내용 말고 다른 공간에 있는 걸 여기다 보여주고 싶다. 좀 특별하게. 아까 배우셨던 걸 응용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게시판의 보기 페이지 또는 목록 페이지 거기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누차 강조했던 거예요. 메인 페이지든 서브 페이지든 다 그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한 게 뭘까요? 아까 게시물 항목을 배우셨죠. 게시물의 항목. 게시판의 구성 요소 중에서 4가지 중에서 하나였던 게시물의 항목을 다루는 걸 배우신 건데 아까 방금 제가 이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 항목을. 상상하시는 대로 되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제가 좀 홈페이지 요리사 보면 기능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매뉴얼이나 그런 거로 하기는 좀 다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은 굳이 먹지 않으셔도 되죠.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있으면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능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몰라서 못 쓰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솔루션의 이제 질문과 답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안 되는 게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은 그 시점 전에 뭔가 안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모르시면 일단 먼저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솔루션 지식 공유에 있는 게시판을 먼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하고자 하는 게 키워드가 뭔가 생각해 보시고, 뭐 빠른 상담 신청을이다 그러면 상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니면 또 신청 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거의 뭐 10,000개 가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매뉴얼들이 뭐 수백 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질문을 남겨보시면 질문을 또 다른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홈페이지 분류 어떤 걸 사용할지 다 지정이 가능한 거죠? 네? 홈페이지 분류가 있는데 비즈니스 뭐 이렇게 예. 아, 네. 어떤 거 모양만 다를 뿐이고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쪽에 분야별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부동산 요거 빼고는 예. 요거에는 자동차 매물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달라요, 기능이. 요것도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디자인이 다른 겁니다. 메인 페이지에서요. 네. 메인 페이지에서 비주얼 배너 넣을 때 예. 근데 그 JPG 그림을 입력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JPG 그림 입력해 놓은 거를 사이즈를 못 맞추겠어요. 아, 네, 그거 하고 예. 하나씩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을. 네. 예. 들어가고 이제 옆에 세 칸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세 칸이요? 예, 예. 혹시 이런 모양이실까요? 이런 모양? 예. 아, 그리고 옆에 그림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걸 넣어야 된다. 예. 아, 혹시 지금 뭔가 작업 중이신가요? 예. 아, 그 페이지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주소를? 아, 주소요? 네. 홈페이지 주소. 아, 예. 홈페이지 주소. 그건 못 외우겠네.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홈요를 지금 사용해 보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 DOING D O O ING ING 49 예, 점 사이트 9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제가 이제 놓다가 지웠거든요. 그냥 크게 그냥 나와가지고. 일단 요 모양의 사이즈를 바꾸시려면요. 비주얼 배너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배너 사이즈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사이즈 변경. 네. 그리고 분류 1, 분류 2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건 바꿀 거예요. 이걸 바꾸셨으면 사이즈가 바뀌실 건데요. 아, 그게 안 바뀌고 그림을 JPG에 내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것만.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네. 그 사이즈를 여기다 맞춰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림.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포토샵이나 그런 편집하는 기능에 따라서 다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포토샵을 모릅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네. 그 그림을 갖다 여기다 넣으니까 네. 이렇게 크게 나오죠 이제 밑을. 네, 크게 나온다는 것은 요 사이즈에 맞게끔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그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거 벗어나서 나오는 거지. 한번 넣어볼까요? 네. 지금 비주얼 배너에서 메인 비주얼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미지가 안 나올까요? 아, 제가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셨어요. 네. 여기 있는데. 네. 있는데.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아, 이게 지금 컴퓨터가 안 됐네요. 아니요. 어쩌죠?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임의로? 그래도 안 나오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그 메인 비주얼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게 설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카테고리가 2로 되어 있네요. 2는 놓다가 네. 만들었다가 네. 그것만 안 지운 건데. 아,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다면 2가 어떤 거죠, 여기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라고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이미지 오버형 비주얼이면 이미지 오버형 비주얼에 게시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예, 선택을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다시 비주얼 배너에 가서 사이즈 변경에 가셔서 요게 지금 대문자 X로 되어 있으세요. 소문자로 넣으셔야 되는데 X가. 아, 네, X가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맞는 사이즈죠. 예, 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여기 부분에 이미지가 나오게 하는 것은 지금 그게 아닌 걸 선택을 해서 넣으신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비주얼 배너의 모양은 그냥 큰 이미지가 이렇게 롤링이 되는 게 있고 좌측에 우측에 이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아니요, 여기 비주얼 배너는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네. 기타에 이미지 오버형, 예, 요게 있네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신 게 그거일 수 있겠네요. 모양 보니까. 예. 맞아요. 썸네일 이미지를 첨부를 안 해서 생긴 현상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작은 이미지를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비주얼 배너에서 제가 요거를 방금 넣었어요. 네. 이걸 넣으실 때 작은 이미지도 하나 같이 넣어주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죠? 원래 그러면 원본을 좀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단위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그리고 코드값만 한번 바꿔볼게요. 오버워치는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넣으셔야 되네요, 보니까. 저도 이거를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미지 넣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이미지, 버튼에 오버 이미지와 그냥 이미지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세 장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총. 그럼 세 개를 넣으면 예. 여기 두 개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예. 하나는 여기에 이게 전환이 될 때요. 네. 마우스 올릴 때라든지 그럴 때 네. 쓰이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 공간에 같이 겹쳐져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사진 3번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네. 딱 맞게, 예. 해가지고. 네. 제가 이거 작업한 건 다시 제거하겠습니다. 방금 이 과정이 전문가 주말교육의 Q&A 교육의 실체입니다. 네, 그럼 메인 페이지 있다는 거예요. 네. 비주얼 배너에. 네. 거기 이미지 바꿔서 거기다 넣고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이미지를 바꾸시는 것은 아니,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여기 이미지 있죠. 비주얼 배너 등록돼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비주얼 배너 들어가면. 네. ABC, 이미지, 메인 비주얼. 네. 그 다음에 쭉 나온 거 있죠. 예. 그거를, 제목을 지우지 말고. 예, 예. 그걸 클릭해서 사진을 바꿔 넣고.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예.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에 E를 하지 마시고, 그냥 A로 바꾸시면 메인 비주얼이 쓰이게 될 거예요. A 한 번 넣고, B 한 번 넣고, C 한 번 넣고, 이렇게 되면. 아니요, A만 넣으셔야죠. A만. 왜냐면 A의 메인 비주얼로 3장이 들어갈 거니까. 그냥 이건 A만 바꾸시면 돼요. 그럼 3장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메인 비주얼 넣을 때, 큰 사진 넣고, 작은 사진 3개 넣고, 오버 버튼 넣고, 밑에 넣고. 네. 한번 A 넣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B. B는 왜 넣으시죠? 한 번 봤는데. 지금 이제 A, B, C, D, E 이런 구분은요. 네. 이미지의 장수의 구분이 아니라 요게 전체가 하나가 A예요. 예.
A에다가 여러 장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B라고 만약에 쓰고 싶다고 하시면 그건 어디다 써야 되냐면 다른 위치에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다가 만드실 수 있고 네.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 질문은 네. 사이트 맵에 네. 사이트 맵에 이제 사이트 맵을 저기 사이트 맵을 한번 등록을 했더만 네. 사이트 맵에도 뜨고 또 맵에 그다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콘텐츠요? 그 사이트 맵 여기에 이거요? 네, 여기도 떠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뜨고 사이트 맵이 메인 페이지에 네. 메인 페이지에 거기 뜨는 거예요. 사이트 맵이. 메인 페이지에도 뜬다고요? 네. 사이트 맵을 등록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저쪽에 사이트 말씀이세요? 맵 그 GMB 바에서 네. 사이트 맵 요거요? 가지고 예. 예. 거기 이제 디클릭해서 내용을 넣었어요. 사이트 맵을 넣었어요. 아하. 그랬더니 여기만 뜨는 게 아니고 예. 메인 페이지 뜬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네, 거기다가 내용을 넣었다. 네, 넣었어요. 어떤 내용을 넣을까?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막 사이트 맵이니까 예. 예를 들어 막 회사 소개 뭐 이런 거 몇 예. 개만 넣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원래 여기 기본적으로 홈료에 사이트 맵 페이지가 있다는 건 아시나요? 예. 그거를 써볼까요? 아니 여기에다가. 그냥 등록하는 거 실제로 GMB 바에 예. 사이트 맵을 클릭하면 예. 자 거기 내용을 사이트 맵을 집어넣으면 예. 요 콘텐츠 사이트 맵 뜨잖아요. 거기 클릭하면.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GMB 바에 예, 그거 저 메인 페이지 가갖고 거기 누르면 예. 이걸 눌렀다. 예, 누르면 지금 사이트 맵이 그 중간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란이다. 예. 예. 거기 사이트 맵 넣어줘야 되잖아요. 사이트 맵이라고 하시는 게 그림인가요? 아니 그림이 아니고 어떤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막 회사 소개 예. 아니면 막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에 주요 뭐 사업 예. 예. 이렇게 보통 그걸 그림으로 넣죠. 그림을 넣기도 하고 예. 아니면 그냥 전체로 글씨를 한글로 넣어가지고 예. 그런 것이 있다 예. 이런 걸 이제 그림으로 넣죠. 그림으로. 보통은. 관계없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넣으면 메인에 노출이 된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도 나오고 메인에도 나오고. 그러면 지금 그렇지만 내용만 한번 넣어. 예. 내용만 그냥 글자로 예. 텍스트로 해가지고 회사 소개 텍스트로. 예. 지금 처음에 이제 편집기가 제 이 PC에서는 처음 로딩되는 거여서 속도가 좀 느리네요. 회사 소개. 그다음에 주요 사업. 네. 이 두 가지만 한번 해서 넣어볼까요? 예. 이렇게 내용이 떴고. 예. 메인으로 가볼까요? 네, 메인으로 가보면 예. 밑에 그 일반형 게시판이 있는데 네. 이걸 또 안 떠버렸네. 근데 이런 현상은, 그런 현상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뭔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안 뜨네. 네. GMP에 있어요. 네. 페이지는 이제 오타가 났다든지 아니면 가상인데 바다를 바꾸고 싶을 때 예. 페이지는 안에 들어가면 바꾸는 게 있는데 네. 게시판은 바로 눌러서 클릭을 하면 글자를 변경하게끔 되어 있는데 페이지는 변경이 안 돼요. 이 글자요? 예. 이걸 바꾸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새로운 페이지인데 네. 새로운 다른 그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페이지를 눌러서 페이지 편집을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바로 게시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PC 메뉴로 가셔서 저 새로운 페이지라는 메뉴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거죠. 글자를. 속성.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 2 해서 바꿨어요. 그랬는데 이게 안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처럼. 예. 요거는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 속성을 활용을 한 케이스예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얘가 링크가 걸리는 구조를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속성에서 요렇게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으셨나요? 예. 여기에 실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여기를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걸 수로 바꾸시고 저장을 하시면 그때는 얘가 바뀌는 겁니다.
한 번만 더요. PC 메뉴에 가셔서 새로운 페이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요걸 바꿨더니 안 됐잖아요. 요걸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예, 예, 질문 이쪽 분 먼저 손 드시면 먼저. 예, 받겠습니다. 새로운 그 페이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예. 그 비주얼 탭에 타이틀형 비주얼 탭에 이제 각각 탭마다 이제 페이지 매물 페이지를 어느 지역 넣는 거 네. 했는데 질문해서 답변이 안 줘서 봤는데 예. 해주셨는데 예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동산을 그렇게, 저는 비주얼 탭에 상당히 약한 상황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네, 그거. 아, 질문을 여러 번 하신, 여기 이력이 나오는데요. 자주 보세요. 네. 그 밑에 보시면 타이틀형 탭이 들어있어요. 아, 근데 그게 어제 해주셨는데 네. 해주셨는데 그 분명히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운영자 탭에 추천. 들어가서 탭에 예. 들어가시면 예. 링크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종마다 이제 페이지를 아, 여기 지역마다. 네, 아, 지역마다. 분류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운영자 추천, 홍대 입구역,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매물에서? 매물에서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그 원룸수는 지금 두 개 페이지 아. 연남동에 돼 있을 예. 거예요. 운영자 추천. 연남동. 뭐죠? 이거? 연남동. 연남동이네요. 그런데 이거를, 탭에 이제 페이지 요 페이지는 이제, 네, 그냥 미스테이크 플러그인 타이틀형식 타이틀형. 네, 표현되어 있고요. 밑에 홍대 입구역. 홍대 입구역. 이걸 봐야겠네요. 연남동이었나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본 게. 요거죠? 연남동. 그러면, 연남동을 분석들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페이지. 예. 카테고리 2번이 0002. 카테고리, 여기랑 연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0003이면, 막,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이 번호들을. 네, 그걸 번호를 ETCU.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ETC 6이 0001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 링크 주소를 적어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연남동만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 2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게? 이게 PC 메뉴에 가면 그 플러그인, 정말 플러그인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카테고리 2라는 게 여기선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남동이면은 어떤 목록이 나와야 되죠? 연남동. 연남동 해놓은 예. 예. 따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스테이트 그 플러그인 통합된 게 다 써버려요. 그러면, 네.
메인 탭 아티클 P1. 저 페이지도 지금 이제 홈료 솔루션의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페이지인지 파일명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파일명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임포트 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포트에 있나? 이게 아마 저기 게시판에 플러그인 거예요. 전체 페이지에서 얘를 검색을 해볼게요. 메인 탭 아티클. 요거네요. 메인 탭 아티클 P1. 요게 나와야 된다는 말. 이제 여기에서 그 검색이 무시가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검색 반영. 요거는 지금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같은 걸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 현상은 처음에 이제 솔루션이 출시될 때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았다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제가 제가 아까 폼에 대한 설명 안 드렸죠. 폼 설명을 제가 빠뜨렸네요. 우선 제가 폼 얘기 나온 김에 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여기에 빠뜨려놨네요, 제가. 게시판에 4가지 요소 중에서 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폼이라는 것은 6가지 페이지와 매핑이 되는 거고요. 목록 폼, 보기 폼, 뭐 이런 폼들이 있는데 이 폼을 어디서 설정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홈료 솔루션에서. 그래서 페이지 폼은 게시판에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일반형 게시판 쪽에 가서 보면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폼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div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기본 설정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게 폼 설정이에요. 기본 설정 수정 버튼을 누르면 폼 설정이 나오는데 방금 제가 페이지 편집에 들어간 거는 목록 페이지였잖아요. 거기에는 목록 폼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클릭을 해보면 이게 목록 폼에 설정하는 값들이에요. 이 중에서 방금 어떤 걸 바꿨냐면 이게 검색 무시로 되어 있는데 검색 반영으로 바꾸고 저장을 한 거예요. 방금. 왜냐면 연남동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라라고 분명히 링크 주소로는 보내줬는데 그 링크를 받아서 얘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검색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검색 반영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이런 설정들을 폼에서 해준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목록 페이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는 뭔가 용도에 따라서 간단하게 바꿔주면 해결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1:1 문의 게시판을 제공하고 싶어요. 홈페이지에다가. 보통 쇼핑몰을 보면은 1:1 문의 게시판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질문한 거는 그냥 못 보고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관리하는 게시판. 그런 걸 할 때는 목록에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쓴 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쓴 것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본인이 쓴 것만. 그러면 그건 어디서 설정을 할까? 폼에서 설정을 한다는 느낌. D를 클릭해서 기본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원래 글 목록이라는 걸로 체크되어 있지만 본인 글 목록으로 바꾸면 바로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 목록은 내가 쓴 글, 그것만 사용자들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폼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요소지만 홈페이지 요리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이제 어울리는 그 폼에 어울릴 만한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쓰기 페이지에서는 과연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 교육 영상을 좀 보셨다면 뭐 대본에 아시겠지만 글을 쓴 다음에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해라라는 그런 게 필요해요. 게시물을 작성을 하면 목록으로 갑니다, 보통. 글을 쓰면 목록으로 대부분 가잖아요, 게시판들이. 기본형이. 그런데 글을 쓴 다음에 감사합니다. 다음 절차는 이렇습니다. 라는 안내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글을 쓴 다음에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해라 라는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폼에 들어가 있다는 것과 또 제목을 반드시 입력하고 넘어가게, 회사 이름을 반드시 입력하고 넘어가게 하고 싶을 때, 쓰기 폼에서 그럴 때도 폼에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사실 있는지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게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배우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면 과연 그게 어디 있을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것들에 요소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다운 받아가지고 에버노트에다가 다운 받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배경색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 모양에 대한 부분이세요. 배경색은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홈요 솔루션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요 솔루션이 담당하는 역할은 자바스크립트나 PHP 그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측면을 얘가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HTML 그리고 일부 CSS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바꾸고 싶다. 색깔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CSS라는 표준, HTML 표준, CSS에 대한 표준 이런 거를 일부는 공부하셔야 돼요. 일부는 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 이 바디 전체에다가 색깔을 넣고 싶다. 그림을 깔고 싶다. 또는 그렇다고 하시면 페이지 편집에 가서 헤더 메타 JS 쪽에다가 이 바디라는 태그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배경색을 넣는 속성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속성을 지정하시는 방법은 스타일은 하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이게 기본 문법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눈에 확 띄게 검정색으로 이게 기본 문법이에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런 문법은요 검색 엔진에 많이 나옵니다. 방금 궁금하셨던 게 배경색 넣기였잖아요. 그러면 검색 엔진에서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무수히 많은 게시물들이 이 내용, 이렇게 지금 제가 굵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검정색 배경이 들어가요. 배경 컬러는 그렇고 이미지를 넣고 싶다면 배경 이미지 넣기 이렇게 검색해서 문법을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DIV에는 이런 DIV들에는요 저거를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제공해요. 이게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는 어떻게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발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상만 하고 있지만 여기에 저걸 좀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를 넣어드릴 생각이에요.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네. 2012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요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면 그 비주얼이 좀 바뀌는 게 있나요? 비주얼은 바뀌지 않죠. 템플릿들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기능 지금 현재 제작해 놓은 것 같아요. 모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경 색깔이나 전혀 그런 건 달라지지 않죠. 기본 시스템만 이제 새롭게 깔리는 거죠. 사단법이네요. 아까 그 사단법이네요. 네. 공지사항 보면, 자, 등록을 좀 했거든요. 실제 화면에. 공지사항, 공지사항이요. 알림마당. 알림마당에, 네, 예. 공지사항. 예. 그거를, 예. 자, 이거는 쓰고 예. 쓰는데, 이거 이제 메인 페이지에 네. 공지사항 보시면 여기 하나 한번 메인 페이지에서 같이 여기서 쓰고 여기에 그러면 페이지 편집에 가셔서요. 일반형 게시판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기본 상태 그대로세요. 네. 파란색 점선 네. 안쪽에 div 네. 클릭하면 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네. 이걸 누르시고 공지사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공지사항이 두 개네요. 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한번 게시판을 정리를 하셔야겠는데 사이트 맵을 2번 첨부하셨는 모양입니다. 이거. 네, 두 번 넣었다가 예. 지웠는데 하나씩 제거해 주셔야 돼요. 네. 게시판이 2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그럼 그 제거는 어디 가서 합니까? 이 게시판 관리에서 하셔야 되는데 게시판 관리에서 안 나오네요. 응? 두드리기 한 것도 있고. 이상하네요. 여기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이상하네요. 다시 봐야겠습니다. 아까 2개씩 분명히 나왔는데. 그쵸? 공지사항. 네,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재설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깔끔하게 그런 게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버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현상인지 제가 이걸 들어가서 봐야겠지만, 나중에 한번 재설치를 받아서 하시는 게 깔끔하게 될 수 있어요. 재설치를 작업하는 게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시죠? 네. 그래도 아니고. 그러시면은. 예, 어쨌든 제가 이거는 직접 프로그램을 접속해서 한번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보고, 오늘 교육 그 댓글 맨 밑에,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네. 이름을 몰라도 됩니까? 네? 이 이름을 몰라도. 요거 제가 이 주소를 아니까요. 네.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조금 콘텐츠가 너무 양이 다 준비를 못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걸 적어놔야 저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네, 또 잊어버리고 안 보내시면 또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셔야죠. 네. 전화하셔야죠. 네. 네. 그다음에 이 콘텐츠를 다 이제 시간도 없고 다 등록을 못하고 이런 것들 빼놓고 예. 일단 개통을 하고 네. 또 자기 되는 대로 등록하면 되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자유이신데요. 만약에 신디케이션 API 연동하신다고 하면 빈 게시판이 있는 상태로는 연동이 안 되십니다. 허가가 안 나요, 승인이.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아무거나 하나 일단 지금 아무거나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일이 네이버에서 이제 검수를 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콘텐츠를 한 2페이지 정도는 넣으셔야 돼요. 2페이지. 예. 게시판마다. 예. 그 블로그 1대1 동영상으로 네.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예. 그 게시판에서 이렇게 텍스트랑 사진 같이 첨부하게 하는 거를 사용하는데 네. 그게 자꾸 에러 나는 거 이상한 거 만들거든요. 어떤 영상을 보신 건지 모르겠네요. 1대1 예, 어떤, 이제 동영상인지 알겠는데, 어떤 파트를 봤는지를 몰라서, 보시면 홈페이지는 위에 최신 메모리라고 올라온 최신 메모. 밑에 내려오시면 그 사진 첨부되어 있는 이거요? 예. 눌러보시면 예. 게시판 만드는데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쭉 여기까지 따라서 다 만들었는데 밑에 보시면 거기서 사진 첨부하고 추가 정보에서 사진 첨부하고 텍스트를 넣고 싶은데 추가 정보. 예. 여기 이제 사진 나오고 이제 텍스트 제가 줄 치면 이제 그 올라오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BCT. 분류는 설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사진 넣고 글 쓰려고 하는 걸 설명하니까 어려워가지고 이게 어떤 값이죠? ETC3이네요. 이거 게시판 이름은 어떤 걸까요? 1767. 인기 매물 게시판이에요. 네. 거기 따로 링크를 주고 여기서 어떤 값이 저장이 되죠?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그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ETC3이라는 게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잘못 걸려가지고 영상 사진을 이걸 제가 잠깐 총괄리더로 바꿨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원위치 하세요. 인기 매물 보기. 내용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따가 다시 질문해 주세요. 네, 다음 질문 또 해주세요. 저거 이거 잠깐만 예, 제가 SNS로 보내기 하고 좀 우측에
따라다니면서 저는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이 솔루션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모양은 아니어도 빠른 상담 신청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 페이지에 게시판에 기타라는 분류에 요거를 갖다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우측은 기본적으로 메인 페이지와 레이아웃 쪽에 요런 게 있어요.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요거를 노출 제한을 해제하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원래 이제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측의 메뉴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요즘은 그거를 노출 제한을 걸어놨어요. 다시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요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DIF만 있는 그냥 비어있는 컨텐츠 박스. 그리고 실제 화면에 보면 없네요. 여기는 그거를 노출 제한을 해제를 하시고 요 F로 들어가셔서 모두 보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퀵 메뉴라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F 들어가면 여기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쇼핑몰용, 이거는 일반 홈페이지용.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저는 이걸 몰라요. 이 기능을. 노출 제한 해제하고 F로 들어가서 얘를 편집. 여기 좌측에 고객센터인가요? 어디 좌측을 말씀하세요? 좌측에 그 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고객센터 쓰죠. 메인 페이지요? 어디 메인 페이지죠? 중간했잖아. 고객센터라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좀 되돌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객센터요? 네. 저기서는 서비스하고는 옆에 고객센터. 예. 그거 수정을 할지 않는데. 요건 디귿자기 때문에 레이아웃 페이지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지우 좀 지우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버튼, 이 레이아웃 편집이라는 버튼은 좀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옛날 버전에는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니시고요. 페이지 관리 가셔서 레이아웃 들어가서 찾으셨던 일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버튼을 하나 추가해드린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 회사들은 기본 홈페이지에다가 그 상단에 GMB나 뭐 GMB에다가 그 쇼핑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누르게 되면 하나의 또 그 홈페이지 쇼핑몰이 하나 또 뜨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로 구현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다르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게 하나로 되어 있죠. 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쇼핑몰이라는 페이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쇼핑몰 메인이라는 게 페이지 관리에 가셔서 쇼핑몰이라는 데 이거를 눌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쇼핑몰 있죠? 요거를 노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쇼핑몰이라는 게 나왔고 요걸 누르시면 여기에 쇼핑몰 메인이 링크가 걸려 있어요. 상품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분류하고. 다른 거는 못하고 상품하고 다른 거요? 다른 거 이거 다 꾸미는 거는 가능하시죠. 들어가서. 어차피 그쪽에 뭐 회사 소개나 뭐 이런 거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럼 상품 소개하는 뭐 이미지 아까 그런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좀 제한적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쇼핑몰은 아직까지는 지금 게시판이나 이런 것처럼 디테일하게 다 꾸밀 수는 없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발할 생각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쇼핑몰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비즈니스 홈페이지를 검색하게 되면 네. 보통 그 페이지
교재 예, 예. 비슷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놔두고 하다가 나중에 쇼핑을 할때 네. 꺼내서 물론이죠. 예. 필요하시면 그때 쓰시면 됩니다. 몇 달 전에 구입을 했는데 제대로 개발을 안 한 거예요. 예. 최근에 보니까 아까 그 개인 홈페이지 때문에 중요가 있는데 예. 그런 거 바꾸려면 어떠세요? 동일한 가격이라고 하면요. 그냥 재설치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비용은 추가 비용 없습니다. 재설치는. 설치는 이거까지 제한은 없습니다. 이걸 아시면 안 되는데. 아까 저기 보니까 카카오톡 이렇게 상담할 수 있게끔 페이지가 나왔었는데요. 예. 유튜브 그거 어플에서 추천하잖아요. 어디 있었죠? 카카오톡이? 쇼핑몰 아까 이거요? 비즈니스 홈페이지에서 비즈니스요? 쇼핑몰 카테고리 들어가면 거기 이제 카카오톡 이거 그냥 이미지입니다. 카카오톡은 직접 여기서 연동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스마트폰은 이제 버튼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카카오톡은 카톡 아이디를 여기서 공개하는 정도로 해서 직접 이제 카톡 아이디를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게시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제목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를 메인에 보이게끔 해놨어요. 예. 근데 그 게시글 중에 하나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 링크를 걸어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로 주소를 이렇게 연결해서 새창에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실제 게시판에 내용은 없는데 제목만 써서 그 제목들을 클릭하면 각각의 게시물을 블로그로 보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거. 아까 제가 게시물의 링크를, 제목을 클릭을 하면 동영상을 바로 재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시판에 폼을요, 간단한 거 한번 해보시죠. 한번 이렇게 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한번? 네, 네. 여러와 같은 성원의 팀워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드릴까요? 네, 한번 주십시오. 네. 질문사항이 이제 블로그 제목을 하나 넣고, 내용은 없고, 홈페이지에서 상세보기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블로그로 가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쓰기 폼을 바꿉니다, 일단.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인풋 변경하시고요. 다른 건 그냥 제가 다 그대로 두고요. 홈페이지 주소라는 걸 하나 추가할게요. DIV를 하나 복사를 해서요. 이름 밑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div 편집에 들어가서 시작 태그 끝 태그에 이 이름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블로그 주소로 바꿀게요. 그리고 얘는 필드명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복사해서 만든 입력상자이기 때문에 얘는 이름인 상태 그대로예요, 현재. 그래서 이거를 이름인 상태가 아니라 홈페이지라는 걸로 바꿉니다. 저장 공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장값, 사용자값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값은. 저장된 값만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에는 회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던 거예요, 이게. 지웁니다. 그리고 텍스트인데, 한 줄 텍스트인데 길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좀 길게 바꿔줘요. 한 400픽셀 정도로. 그리고 얘는 홈페이지로 바꿉니다. 지금 제가 이 영어를 이 바꾼 것을 안 바꾼다 하더라도 큰 입력의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접근성, 이제 웹 접근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맞춰놓은 이제 거기 때문에 맞추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입력 상자를 하나 추가한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입력 상자를 하나 추가한 겁니다. 블로그 주소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목록으로 가서 글을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쓰기. 네, 이름이 안 나오네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사항이 하나 있네요. 말씀드릴 사항이. 어떤 거냐면 회원으로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안 받게 되어 있어요. 편의상. 그래서 노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입력 상자에. 비회원일 경우에만 나오게끔 노출 제한이 걸려 있던 거를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름을 복사했으니 그게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노출 제한을 제거합니다. 이거 체크하면 제거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그때 이제 나올 거예요. 블로그 주소라는 게. 다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럼 블로그 주소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블로그 주소라고 전제하고요. 확인. 그리고 등록이 잘 됐는지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등록은 됐죠. 홈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건 요거를 눌렀을 때 이제 그 주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페이지 편집을 누르고 요거는 아까 제가 테스트용으로 임포트를 이미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앱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누르시고요. 링크를 바꾸는 거죠. 제목은 그대로 보여지되 여기 링크 주소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확인. 새로운 게시판 페이지로 가서 이걸 누르면 사이트로 가죠. 자, 일단 이동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새 창으로 띄워야 된다. 뭐 이런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링크 주소에서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블랭크로 하시면 새로운 이제 그 브라우저가 뜨고요. 윈도우로 하시면 작은 윈도우 창이 떠요. 이런 거 사이즈만 조절하시면 좀 크게 띄울 수 있겠죠. 여기 가로 세로 사이즈고요. 다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윈도우가 뜨면서 찾아요. 응용이죠. 저는 이거 등록한테 잘못된 얘기 보니까 이미지 넣을 때도 네. 이미지 그 뒷클릭하고 내용 컨텐츠 넣을 때 예. 뒷클릭하고 거기 있는 내용만 삭제해버리고 예. 좀 넣거든요. 그냥 클릭해서 바꾸시면 바뀌는 거죠. 그냥 바뀌는데 네. 삭제 안 해도 네. 삭제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유익한 질문이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좀, 예. 매장 페이지에서 상품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예. 부분인데 진짜 내가 관리하는 데서 판매하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예. 스파이 주문이 자기 홈페이지 소개하는 사이트 소개하는 것이 한두 개 들어오냐고 수백 개씩 들어오니까. 수백 개씩 들어오니까 네. 이렇게 네. 그걸 스팸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방어하는 방법인데요. 정답은 없어요. 이 스패머들도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단, 게시물을,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게시판 관리에 가보시면, 게시물 개수를 조절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24시간 동안 한 개만. 그러면 글을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스패머들이 하나밖에 못 올리는 홈페이지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대량으로 등록해야 그나마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귀찮게 만들죠. 요게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팸 방지 코드. 스팸 방지 코드 혹시 지금 홈페이지가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보여줄 수 있으세요? 여기는 제가 사는 홈페이지 의사로 만든 홈페이지는 아니세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스팸 방지 코드라는 게 안 나오는데요.
여기 어딘가에 스팸 방지 코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일반 회원들도 코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오면 스팸 들어올 확률이 좀 많이 줄어요. 번거로우니까. 예. 그걸 번거롭긴 하지만 유지해 놓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넣을 수 있어요? 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빼면 아까와 같은 이제 그런 대량 스팸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죠. 회원제로 운영한다면 회원을 인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회원이 가입되면 바로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승인을 해준 사람만 글을 쓸 수가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이제 번거로운 일이니까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 있어요. 회원 가입에. 그리고 일단 스팸이 들어왔을 때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스팸이 들어왔을 때 전체를 다 체크하세요. 스팸 게시물을. 아마 수백 개가 들어왔다면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차지할 거예요. 페이지마다 다 체크하시고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한 개는 남겨놓고. 한 개만. 남겨놓는 것도 그냥 남겨놓지 않고 하나만 남겨놓을 때는 이걸 체크하시고 감춤으로 바꾸세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이버에서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신디케이션 핑이 날아가요. 삭제 핑이. 그럼 그건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보이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왜 남겨놓냐면 요거를 클릭을 해서 어쨌든 게시물을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이런 걸 골랐네요. 클릭을 해서 거기에 보면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시도하는 뭐 카지노라든지 바카라 그런 것들 그런 키워드들을 관리자 모드에다가 추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세요. 설정 변경에 게시판 설정에 요거 이런 단어들을 이제 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단어가 들어왔을 때 게시물을 아예 못 쓰게 돼요. 그리고 회원 관리에 가보시면 아이디 이 이름 옆에 무슨 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이름 옆에 나오는 건 회사명이거든요. 근데 회사명에다가 무슨 동을 넣어서 이렇게 강제로 가입을 시켜서 그걸 로그인을 해서 스팸을 등록을 하더라고요. 페퍼를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삭제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그 또 스패머들이 다시 또 등록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또 시켜야 되니까 좀 번거롭게 되겠죠. 결국은 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조금씩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상업적인 글들이 많이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면 네. 그 신디케이션 연동하고 나서 안 좋을 가능성이 크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의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고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제 온라인 마케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 좋은 콘텐츠에 위배되는 것들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이트 업그레이드 어떻게 진행하세요? 업그레이드는 단계별로 비용을 내셔야 되고요.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PHP 그 코어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손을 댔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버전으로 그냥 업그레이드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과정이 복잡해요. 왜냐면 이게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된 홈페이지는 그동안 여러 군데를 계속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게 있다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놓은 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는 전혀? 재설치하시죠 그러면. 재설치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아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재설치는 다 지워지고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놨던 거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거를 살려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걸 했다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 만드신 거는. 대신 저희가 제공해드린 것들은 다 자동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포함을 시켜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템플릿들이 이제 추가가 되니까 새로운 템플릿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손대지 않고 그냥 저희가 기본적인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하면 업그레이드 버전당 10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됐어요. 저는 그냥 그런 거가 아니고 그러면 재설치하는데 일단 비용 없이 하실 때는 재설치가 가장 좋죠. 저희도 사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고 그 작업을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는 일이요. 힘든 일이에요. 수익으로 남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놓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요. 분명히 안 건드렸다고 하시는데 건든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그 문제들은 다 잡아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큰 성과 없이 그냥 계속 어디를 찾다가 그 시간 다 보내는 그런 일종의 이제 좀 소모적인 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는데 웹문서가 정말 잘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는 그걸 살려야겠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죠. 그게 더 큰 재산이라고 보면. 그럼 저희는 그걸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비용은 좀 낮지만. 비주얼 배너 등록하는 거. 네. 이미지 등록하는 거. 예.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이미지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비주얼 배너는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이는 걸 구현하려면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어렵게 구현을 하셔야 되니까 편리하게 해놓은 거죠. 비주얼 배너는. 예. 편의 기능이에요. 그냥 거죠. 팝업창 비용하는 거. 팝업창이요. 이 팝업 관리에서 예. 그냥 팝업 관리 누르시고요. 팝업창 만들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하나 관리용으로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킨을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기간은 반드시 지정하셔야 됩니다. 길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창 크기, 요거를 이제 창 크기는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 위치는 창 타입은 레이어로 띄우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윈도우로 띄우면 다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걸로 띄우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 내용을 작성하시는 거죠. 그림을 첨부하셔도 되고 여기서 조정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요걸 스킨을 이제 씌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안 씌우면 그냥 글자만 나와요. 이걸 윈도우로 띄웠을 때 어떻게 되냐면 레이어 말고 윈도우로 띄우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사이즈를 지우셔야 될 거예요. 픽셀을.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팝업 차단도.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뜨니까 요즘은 저게 효과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레이어로 띄우시는데 이 레이어를 띄우실 때는 창 위치를 지정을 안 하시면 좋아요. 하나를 띄우실 때는 정 가운데 띄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화면에 정 가운데 뜨거든요. 사이즈가 요 정도 사이즈일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정 가운데 띄우실 때는 창 위치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세요. 정 가운데 띄우세요. 예, 질문. 싱디케이션 연도 체크하는 거는 게시판만 하셔서 원하는 게시판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네이버에서 그 로봇이 검색을 했을 때, 수집을 할 때 체크된 것만 수집을 해요. 신디케이션은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게시판을 지우거나 그럴 때 네이버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온 신호를 받고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크가 안 된 건 들어오질 않죠. 체크는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씩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체크하시고 여기 신디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시고 Y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러 개가 한 번에 다 체크하세요. Y가 뭐예요? 예스입니다. 예스. O는 오케이.
JP 이미지 사이즈를 네. 맞추는 거야. 네. 아, 그게 좀 그렇게 막 어렵던데. 이미지 편집하실 때요? 예. 저도 못합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어떤 툴을 쓰시는지에 따라서 검색을 해보셔야죠. 그 프로그램에서 사이즈 바꾸는 법. 그럼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좀 비싸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강력하고 강좌도 많이 있어서 만약에 그걸 쓰신다고 하면 이제 되고, 또 요즘은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브라우저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서비스가 포토샵처럼. 여기에는 제가 지금 그걸 찾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 들은 초록색 이렇게 누르면 사이즈가 나오니까. 예. 전체로. 우리 맞춰야 된다. 예. 이미지를 어디 이제 넣어서 또 복사해다가. 네. 어디 가서 막 쓰시면 안 돼요, 이미지는.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또 색깔이 좋을까봐. 그럼요. 100%라고, 100%부터 겁이 나가지고. 네. 제가 안 걸릴 것만 한국에 골라가지고. 네. 솔직히 말해 협력을 쓰게 되면 네. 카페 입사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과들이 카페 입사에 디자인 뱅크라는 곳이 있어요. 예. 홈페이지 우리사가 카페 입사 호스팅을 이제 사용을 하니까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면 안 됩니다. 네. 도메인 사이트도 한글 도메인이랑 영문 도메인 있잖아요. 예. 그 한글 도메인을 썼을 때 네. 영문 도메인의 그 장점이 하위 버전의 브라우저에서는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익스플로러 7.0과 8.0, 뭐 6.0, 요즘은 이제 6.0을 많이 안 쓰지만 익스플로러 7하고 8은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도 50% 정도는 익스플로러 7과 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지만 8 버전까지도 완벽하게 접속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문 도메인을 쓰는 게 그렇죠. 영문 도메인을 쓰시되 한글 도메인을 쓰고자 하신다면 한글 도메인을 이제 포워딩하는 식으로, 고정 포워딩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정 포워딩 방식으로 포워딩 하시는 게 좋죠. 두 개를 쓰시는 거죠, 결국은. 한글을 쓰시더라도 영문이 메인이 되는 거죠. 그걸 권해드리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브라우저들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최근 브라우저는. 아까 그 쓰기의 권한 설정을 하게 되면 예. 의무도 노출이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까 보기 권한 설정했을 때는 의무도 노출이 안 되잖아요. 예, 쓰기는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쭉 갔더니 상당히 일찍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쇼핑몰에서 그 상품 목록 올리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상품을 올리려면 분류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이라는 이제 이 관리자 모드의 메뉴에 들어가셔서요. 분류 관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생성, 여기다가 분류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냐, 뭐 생활 가전이냐, 이런 분류를 먼저 해놓으셔야겠죠, 상품을.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메뉴 노출을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분류도. 목록 형태가 이제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 것이냐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들은 그대로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테스트 분류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 등록을 이제 하시는 거죠. 상품 관리에 가셔서 여기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분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분류 중에서. 그리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들. 그러면 이제 상품이 하나씩 보여지게 됩니다. 이미지는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네. 이미지 첨부하는 박스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에다가는 뭐 마음껏 넣으실 수 있어요. 홈용 솔루션 인스톨이 되면 네.
이미지 같은 거는 통해서 서버에 자기가 직접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요? 이미지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까 그림 넣기에서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아니요. 아니, 이제 전문가시면요. FTP를 쓰시면 훨씬 편하죠. 네. 한 번에 쫙 다 올려놓고 경로만 딱딱딱 지정하시면 되거든요. 네. 상관없으세요. FTP도 다 오픈되어 있어요, 소스는. 몇 개 파일만 빼고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막 수정하시면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하드 코딩은 원래 있던 프로그램은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래 있던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영문 페이지, 영문으로 돼 있던 그 내부 페이지들, 이런 것들은 손대지 않으시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아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짜놨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손대기 시작해서 업그레이드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홈넷솔루션이 지금도 물론 뭐 좋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저희가 매일같이 개발을 해서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다가 한 번에 또 한 10개월에 한 번 정도씩 버전을 달리해가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고 플러그인들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 한 2, 3년 쓰시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디렉토리와 새로운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전혀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방법을 만약에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좀 많은 부분을 수정할 일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저희한테 문의를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홈즈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이 작아지면서 세로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화면 전체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반응형? 반응형 웹이라는 게 있죠. 홈페이지 조리사는 반응형 웹이 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있죠. 계획은 있죠. 반응형 웹을 사실 그냥 흉내만 내는 반응형 웹들이 많아요. 그 반응형 웹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 중입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반응형 웹이 나올 건데 그 반응형 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루션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복잡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페이지 단위로 해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예 솔루션 단위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뭔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도메인 사이트에 제가 주문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하셔도 되고 개발하시는 분을 코치를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적인 제작 의뢰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홈즈 솔루션을 구매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건데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개발자나 디자이너분들한테 그동안 거래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한번 솔루션을 알려주시고 CSS나 jQuery 같은 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별도의 동작이거든요. 얘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를 웹문서를 이해하고 그걸 몇 가지 연결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모르면 어려워요. 근데 알면 좀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돼요. 처음에 이거 이렇게 사용할 때 생각하시면 잘못해갖고 오류가 나거나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선 되돌리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따로 이제 복구해드리는 그런 일도 한 번은 해드려요. 한 번 정도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하면 비용 저희가 청구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처음부터 이거를 내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는 이 산출물을 결과물로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재설치한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좀 배우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걸 끝내버리시는 게 좋아요. 세일 방해도 해주시잖아요. 네. 10만 원. 네. 부가세 별도로 10만원. 예. 1대1 교육은 제가 해드려요.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어우러서 결과물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예.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문의해 주셔도 되거든요. 시간 6시까지니까.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남아 계실 분들은 이제 저희 남아 계신